안녕하십니까. 누구에게나 열린 연주회 오블리의 발표를 맡은 백준우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팀 구성을 설명해드린 후 사용된 기술 스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후 서비스 기획 배경에서 저희 팀의 개발 전략과 중점 서비스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시연 영상과 부가 설명을 드린 후 FAQ를 진행하고 팀의 향후 계획과 소감을 발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팀원 소개입니다. 팀 리더를 맡아주시면서 테스트 코드로 서버의 안정성과 프론트와의 다리를 만들어주신 안신호님과 위치 기반 서비스와 효과적인 UX 구현으로 직관적인 서비스 이용을 가능케 해주신 프론트의 김정우님, 감각적인 SASS 구성으로 디자인과 전반적인 컴포넌트를 담당해주신 프론트의 정성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API와 라우팅 등 서버 구성과 에러 핸들링을 맡은 백준우가 백엔드 포지션을 맡았습니다. 다음 기술 스택입니다. 프론트와 백엔드는 전부 타입스크립트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프론트엔드는 리액트 기반 위에서 카카오 지도 API를 사용해 위치 기반 서비스를 구현하였고 서버와의 통신을 위해 엑시오스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UI 구현을 위해서는 SAE, SS가 사용되었습니다. 백엔드는 Node.js를 기반해서 익스프레스로 서버를 구현하였고 RDBMS는 MySQL을, ORM으로는 TypeORM을 기용하였습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통신에서는 JSON 웹 토큰을 사용하여서 인증을 도입하였고 API 서버 개발에는 모카와 사이를 이용한 테스트 주도 개발 흐름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하나의 EC2 인스턴트를 사용해 배포되며 양쪽 모두 엔진엑스를 사용하여서 관리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는 AWS RDS 인스턴스를 생성하여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기획 배경과 개발 전략, 중점 서비스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 배경입니다. 클래식 음악 연주를 취미로 가지는 팀원의 경험에 따르면 클래식 악기를 연주하고 공연을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연주자와 단체의 연결이 주로 인맥을 통해 아름아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확인해본 결과 소셜미디어에서 단속적으로 모집글을 작성하는 곳은 있으나 따로 상용화된 서비스는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팀은 위 주제로 서비스를 배포하는 것으로 초기 계획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개발 전략을 효과적으로 짰습니다. VCS 관리를 위해 업스트림의 모든 커밋은 풀 리퀘스트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모든 PR은 리뷰를 거쳐야만 머지하도록 하여 단독 머지를 지향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PR 제목과 코멘트의 핵심을 요약하여 코드 리뷰 간 혼란을 방지하였으며 코드 리뷰 간 문제 식별 시 즉시 회의를 개설하여서 해결하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기적인 동기화를 통해 커밋 충돌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한편 API 서버 개발에서는 테스트 주도 개발을 전략 도입하여 코드 베이스의 모듈성, 확장성, 안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협업 및 유지 보수 과정의 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핵심 기능입니다. 먼저 사용자의 위치 정보에 기반하여 지도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였고 사용자의 주변의 모집글 탐색 기능과 지도 축척에 따라 클러스터를 표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호 리뷰 작성입니다. 서로의 정보를 모르는 웹상에서 지원자와 단체 간의 리뷰 작성을 통해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개인 회원은 지원 전 단체의 리뷰를 통해 지원 여부를 정할 수 있고 단체는 지원자의 리뷰를 확인하여 선별 과정에 평가 기준을 더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시연 영상입니다. 먼저 메인 페이지입니다. 상단 내비게이터로 편의성을 더했으며 스크롤을 내리며 서비스의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회원가입입니다. 회원가입은 지원자를 모집하는 단체 회원과 지원하는 개인 회원으로 구분하여서 회원가입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로그인 모달은 회원가입이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로그인 또한 단체와 개인 회원 로그인이 모달 버튼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게시글 확인입니다. 로그인 없이도 확인이 가능하며 특히 지도를 확인하여 자신의 위치 주변에 있는 목록글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목록글을 클릭하면 글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 로그인 화면입니다. 개인 로그인은 모달 창에서 개인 회원 모달 버튼을 클릭한 뒤 로그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체 로그인입니다. 단체 로그인은 모달 창에서 단체 버튼을 클릭한 뒤 단체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단체 회원으로 로그인하면은 공고 보기란에서 게시글 작성 버튼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게시글 작성입니다. 게시글 작성 버튼 활성화하면은 지도를 통해 공연 장소를 설정할 수 있으며 현재 모집 악기 기능을 통해 편리하게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통해 공연 일자와 모집 마감 일정을 손쉽게 설정할 수 있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더했습니다. 다음 마이 페이지입니다. 마이 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지원한 내역 그리고 자신에 대한 리뷰 그리고 내가 작성한 리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하기 버튼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 또한 수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리뷰 작성하기입니다. 최종적으로 선발이 된 인원은 그 단체에 대해서 행사를 참가한 뒤 리뷰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단체는 단체는 최종적으로 참가한 참가자에 대한 리뷰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리뷰 수정은 본인이 작성한 리뷰만 수정 가능토록 UX를 구현하였고 실제 서버 간에도 본인이 작성한 리뷰에 대해서만 수정토록 설정해 놓았습니다. 리뷰 삭제는 본인이 쓴 리뷰만 삭제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다음 프로필 사진 업로드이며 사진 업로드하기 버튼으로 손쉽게 본인의 프로필 사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 FAQ입니다.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함에 있어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김정호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정성도입니다. 타입스크립트를 접하고 제일 처음 막혔던 부분은 일반적인 타입인 스트링, 넘버, 불림과 같은 타입을 제외한 유지스테이트나 이벤트 타입과 같은 특이한 타입들을 지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타입을 지정하고 코드의 양이 많아진 상황에서 코드를 변경할 일이 있다면 타입 지정부터 다시 설정해줘야 하는 일이 생겨서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타입만 잘 정해준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코드 자동 완성이나 잘못된 변수, 함수 사용에 대한 에러 알림 같은 풍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타입스크립트의 숙련도를 더 높인다면 자바스크립트에 비해 생산성이 향상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클라이언트 및 서버 배포에 엔진엑스를 사용한 이유가 있는지 안신호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초기에는 클라이언트 배포 환경으로 S3를 사용하고 그에 따라 HTTPS 적용을 위해서 AWS의 다른 서비스인 클라우드프론트, 루트 53, 그리고 서티피킷 매니저 같은 솔루션들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 이제 네임 서버 문제도 있고 유지 관리에 있어서의 복잡성이 너무 증가하고 이제 새로운 솔루션을 익히고 사용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한 단순한 환경을 구성해서 유지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엔진엑스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엔진엑스를 사용하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같은 EC2 머신에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클라이언트는 이쪽에서 관리하고 서버는 이쪽에서 관리하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해야 하는 불편함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도 최소화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엔진엑스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SASS를 사용한 이유가 있는지 김정호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CSS는 규모가 커질수록 코드가 복잡해지고 유지 보수가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코드를 재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SASS는 이러한 CSS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스크립트 언어로서 가독성과 재사용성을 높여주며 코드 간소화를 통해 유지 보수가 쉬워지게 도와줍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협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CSS보다는 구조적인 코드 작성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며 이를 통해 관리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CSS를 사용할 경우 불필요한 선택자가 많아지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프로세스 매니저로 시스템 MD를 사용한 이유가 있는지 안신호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서버를 배포했을 때 사용하는 프로세스 매니저로 많이들 사용하는 PM2 그리고 Forever 혹은 슈퍼바이저와 같은 기존에 있는 다른 솔루션들을 검토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툴들은 전부 다 Node.js 런타임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라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Node.js 런타임이기 때문에 npm으로 설치를 해서 사용해야 하고 이것을 글로벌로 설치해야 하느냐 아니면 로컬로 설치해야 하느냐 의사결정을 해야 했는데 글로벌로 설치한다면 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하는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되었고 반면에 로컬로 설치하게 된다면 유지보수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해당 프로젝트를 유지보수할 때마다 해당 프로젝트가 배포된 디렉토리를 찾아 들어가서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불편함과 혼선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러한 PM2와 같은 Node.js 런타임 기반의 솔루션들은 적합하지 않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에 시스템D는 이제 우리가 사용한 EC2 인스턴스의 OS인 우분투 OS의 기본 서비스 매니저이기 때문에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수준이나 아니면 로컬 수준에서 설치를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가 없고 또 그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더라도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스템D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입니다. 백엔드 작업간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작업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 2개의 중점 사항을 두었고 협업과 DB 효율성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T1과 협업을 위해서 타입스크립트의 강점이 변수의 타입을 지정한 특징을 활용해서 변수에 할당되는 값의 타입을 객체로도 설정해 주어 T1이 코드를 보더라도 변수에 할당되는 값이 어떤지 직관적으로 보이게 해주어 코드 수정 작업에 효율성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DB 효율성 측면에서는 커넥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커넥션 풀이 기본으로 설정된 타입 ORM을 채택하였으며 DBMS는 커넥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인과 서브 쿼리를 사용해서 작업 시간 또한 최소화하였습니다. 네, 이상 오블리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